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의문의 사진이 매주 도착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바로 여러분 가족의 사생활을 찍은 사진이라면요. 아마 무섭기도 하고 누가 이 사진을 보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이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 속 노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검은 봉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또 왔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이게요. 매주 도착하는 이 봉투를 열 때마다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도대체 이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누가 보낸 것인지 저는 지금부터 그 봉투 속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방송사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동기와 함께 약국을 시작한 지 10년이 좀 넘었고요. 방송국 사람들 연봉 높은 최고의 직장이라 부러워했는데 내가 만난 방송국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청률로 먹고 산다는 PD들을 보면 언제 감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떡진 머리에 잠을 못 자 핏발이 선 눈이 보기만 해도 안쓰럽습니다. 비염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두통을 하나 주세요. 기운이 너무 없는데 자양간장제 먹으면 좀 나을게요. 소화제 하나 주세요. 이렇듯 참 다양한 증상으로 약국문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는 거의 매일 찾아오는 신경 쓰이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요. 마른 체구의 큰 키,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제2사년입니다. 하지만 늘 지친 듯 눈이 반쯤 감겨 새벽이면 찾아오는 이 사람. 또 잠을 못 주무셨나봐요. 편집을 하느라. 그러니까 술이 쓰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약만 드시면 안 됩니다. 얼른 병원 가셔서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어디 병원 가야 할게요? 어디긴요, 내과죠. 도무지 방송 외에는 아는 것도 관심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 제 모성애를 완전 자극합니다. 이 남자는 앞에 있는 방송국 신입 PD입니다. 말이 좋아 PD지 잠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 노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매일 속 쓰려서 약을 사러 오는 걸 보면 몸도 망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 말은 잘 듣습니다. 소개해준 대과에 가서 내시경을 찍고 왔다고 하더군요. 처방전을 내미는데 스트레스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있네요. 약 잘 챙겨 드세요. 이 정도라 다행인데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설명을 하려고 보는데 앞에 있는 의자에 그 사이 굴러떨어져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잠이라도 자라고 깨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을까요? 핸드폰이 여러 차례 울려도 못 받기에 제가 다가가서 깨웠습니다. 전화 왔는데요. 한참을 흔들어 깨우고서야 놀라 일어났고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호통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야, 너 어디야? 그 소리에 놀라 뛰어나가는 남자. 결국 약을 두고 갔네요. 퇴근할 무렵까지 약을 찾으러 오지 않기에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방송국 로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맡겼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그 남자가 약국에 다시 들어오더군요.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약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제 좀 어떠세요? 좀 덜 쓰려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가 안 좋으셔서? 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기운이 너무 없으시다고 해서요. 드실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연세가? 그게 50, 아니다. 60이요? 저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님 연세에는 관절이 조심하셔야 돼요. 배경하시느라 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제가 종합 비타민제랑 뼈에 좋은 칼슘제 함께 처방해드릴게요. 혹시 다른 약 드시고 있으시면 꼭 체크하시고 말씀해주세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 남자는 계속 약국을 찾아왔고 어머니뿐 아니라 고모님, 큰아버님, 심지어 이웃집 할아버지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약을 샀습니다. 그 약 다 어쩌셨어요? 예. 그 많은 약 사가지고 혹시 책상 서랍에 쌓아두신 건 아닌가 해서요. 그제서야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헤이, 혹시 식사하셨나요? 네, 약사님 지어주신 약 먹고 많이 좋아져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사실 좀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럼 손님은 누가 받고요? 저기 다른 약사님 곧 나오시잖아요. 뭐 어차피 점심시간이고 손님도 없고 이 사람 저희 약국의 스케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부터 나왔죠. 안 그러면 저 빈속에 그냥 약 털어놓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소심하던 이 남자 갑자기 용감해진 걸까요? 아니면 드라마 PD라 그런 걸까요? 저는 결국 이 사람의 각본대로 첫 데이트를 시작했고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알아갔죠. 서로 워낙 다른 시간에 일을 하다 보니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그 사람과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오늘 저녁밥 먹자. 오늘 저녁? 시간 돼? 촬영이라면서 배우 스케줄이 안 맞아서 저녁 촬영 접었어. 헐, 나 자기 만나고 저녁 조명 받으면서 식사하는 거 처음인데 그날 한간히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 식당에서 만난 지 2년 만에 양복을 입은 이 남자의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빛나는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저는 잠시 설레었습니다. 와,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나도 매일 흰 가운만 입고 있는 모습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네. 근데 어색하다. 여기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없어? 솔직히 저는 평생 감성하고는 벽을 쌓고 산 사람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꼭 닮아서 늘 원리원칙주의였고 무엇보다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FM 그 자체였죠. 아버지와는 다른 감성적인 엄마는 늘 그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곰 같다면서 아버지를 닮은 것에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애교가 없어서 남자는 어떻게 만날 거야. 하필 아빠를 닮아서 날 닮았으면 좀 좋아. 걱정 마. 난 아빠 닮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고 엄마에게도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하는 집안인데? 아버지 직업은? 엄마는 어느 대학 나왔다냐? 그게 왜 중요한데? 아버님은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백반집 하신대. 사돈하고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내 꿈이었는데 다 틀렸구나. 엄마,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야. 나 결혼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만큼 공부시켜서 약사 만들어줬으면 된 거지. 뭘 또 해. 저희 엄마와 이야기하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또 상견례 자리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이럴 때 아빠라도 계시면 좋을 텐데 결혼할 때가 되니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빠가 너무 그립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버지도 만만치 않아. 세상이 전부 당신 위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는 분이지. 우리 엄마 속 꽤나 속였는데 아직까지 같이 사시는 게 신기할 정도야. 엄마 때문에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워낙 바빠서 인사를 드리러 가지도 못한 채 상견례에서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더군요. 하얀 양복에 흰색 충절모를 쓰고 백구두까지 신은 올 화이트 패션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님은 평범하신 분 같았고 인자해 보이셨어요. 반가워요. 우리의 통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 섹시 탓인가? 바쁜 우리 아들이 문제지.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남자가 바쁘면 여자 혼자라도 와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때 시아버지를 쿡 지르는 시어머님의 손이 느껴졌고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네, 화장실에 잠시 곧 오실 거예요. 화장 고치러 간다던 엄마가 두통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 너무 불안했지만 시아버지의 올 화이트 패션을 보니 안심이 되더군요. 그때 엄마가 들어왔고 엄마의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시아버지조차도 입을 못 다무시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는 언제 갈아입었는지 내가 그토록 말리던 그 빨간색 망사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네요. 립스틱도 어찌나 빨갛게 발랐는지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또한 시아버지의 패션에 놀랐나 보네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귀한 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행히 그날 이렇다 할 상황은 안 일어났죠. 어머니의 처지로 아버님도 별 말씀이 없으셨고 저희 엄마의 손도 제가 꾹 붙들고 있어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랑 성격이 맞지 않아 매번 티격태격하던 엄마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왠지 엄마가 안쓰러워져서 되도록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엄마, 애썼어? 넌 꼭 결혼해야겠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영 맘에 안 들어. 뭐가 또? 내가 남편 없다고? 그 여자가 나를 하루 위로 얼마나 훑어보는지 기분 나빠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죽기만 하던데 뭘. 어머니 같은 소리 한다. 엄마는 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미안해 자기야. 미안할 거 없어. 아무래도 혼자 나오시니 기분이 그러셨겠지. 내가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걱정 마. 고마워. 이해해줘서. 자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꼭 전해드려. 전 혹여라도 기분이 상하셔서 결혼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셨고 엄마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는 않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와 남편의 직장에 가까운 곳 작은 빌라로 구했고 열심히 일만 한 저희 두 사람은 다행히도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은행 대출을 깨고 마련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다음엔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걱정 마. 나도 벌 거니까. 우리 둘이 벌면 금방 이사 갈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남들보다는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돈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우리에게 휴식은 없었고요. 남편은 입사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에 들어오기 힘들었고 매일 촬영을 끝내고 밤새워 편집을 하며 밤낮 없이 살아가는 건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잠깐씩 약국에서 만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볼까 말까이니 결혼을 한 것이 크게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평안하던 집안에 조금씩 화두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버님의 생신이었죠.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일을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어머님은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됐다. 무슨 밖에서 식사를 해. 집에 남는 게 밥이고 반찬인데 그냥 일 끝나면 와서 밥이나 한 개 먹어.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 초생신인데 대다니까. 그리고 친정어머니식은 괜찮으시면 함께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해라. 딸 시집 보내놓고 접촉하실 텐데 어머님은 일하는 며느리를 배려해 주셨고 저희 엄마까지 챙기셨습니다. 미쳤니? 내가 거길 왜 가? 무슨 찰나 남편 생일이라고. 엄마는 펄쩍 드셨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나와주지. 오늘 아버지 생신에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왜? 지난번 명절 때도 못 가고 또 나 혼자 가라고. 오늘이 채영 불량이 장난이 아니야. 방송 펑크나게 생겼다고. 그놈의 방송일은 혼자다 해 진짜.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냐? 저는 매번 일에 밀려버린 제 모습이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아침부터 짜증을 내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 복까지 효도하고 올게. 수고해. 남자는 그냥 애처럼 달래면서 살아야 하나 봅니다. 결혼하고 초생신이지. 맞아. 군대에 또 혼자 가야 하네. 싫겠다. 그래도 선물 준비는 했어? 우리 엄마도 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냥 용돈 드리려고. 맞아. 그걸 제일 좋아하시지. 식사는? 어머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어? 하긴 일하는 며느리한테 뭘 바라시겠어? 그게 현명하시지. 가게에서 드시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하시고 우리 엄마랑 너무 달라. 그렇겠다. 너희 어머니 생신 때는 호텔 아니면 취급 안 하셨잖아. 옛날이 아니야. 솔직히다. 우리 엄마한테 섭섭해. 다른 시집간 친구 보니까 사돈 첫 생신 때는 이것저것 챙겨 보내시던데. 뭐가 틀어졌는지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해. 너도 중간에서 힘들겠다. 동업자인 친구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저는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그래 왔니? 네. 윤우 씨는 오늘 촬영이 많아서 모를 것 같다고. 그래. 일이 중요하지. 그나저나 요즘도 그렇게 밥 먹을 시간이 없다냐. 집에도 못 들어와요. 맨날 혼자 잔다니까요. 아이고 그러게. 신혼인데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몰라. 너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 곧 들어오겠지. 무슨 볼일이 그렇게 많은지. 사는 사람은 하나 없더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다 했다. 죄송해요. 제가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죄송할 것 없어. 집에 쌓인 게 음식인데. 거기에 미역국 하나 끓이면 되지. 어머님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배우의 꿈을 꾸면서 여기저기 단역 배우로 출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고정적인 생활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고 하는 수 없이 백반집을 자기 운영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며 남편을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생활력 강한 현실적인 어머님, 그리고 아직도 당신이 배우라며 꿈속에서 사시는 아버님. 게다가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밖으로 두시면서 여자들을 만나는 통에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다네요. 도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와요. 며느라기가 얼마를 기다렸는데. 아이 그래 왔냐 우리 며느리. 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아이 설마 말로만 할 건 아니지. 그걸 또 농담이라고. 뭐 해준 것 있다고 바래요 바라길. 멀새가 고민하다가 워낙 아버님 눈이 높으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라고 용돈 좀 넣었어요. 그렇지. 아이 내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쉽지 않지. 뭐 어쨌든 고맙다. 잘 있으마. 네. 근데 우리 차 PD는 아인데 아버지 생일인데 안 보이네. 걔가 당신같이 노는 애예요. 일한다고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하긴 아이 그 바닥이 그렇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한심 짓고. 아이 내가 예전에 조선 왕조 500년 찍었을 때 말이야. 또 시작하신다. 거기서 당나라 군사로 나왔다가 10초도 안 돼서 회 맞아 죽었거든. 난 나온지도 몰랐는데 우기시니까. 아이 참 당신이 뭘 알겠나. 그 안에 얼마나 치열함이 있는지. 다들 이렇게 실감나게 죽는 거 본 적 없다고. 아이 끝나고 바우스를 치고. 아이고 그러게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때 실감나게 데려가지. 이 여편 내가 그게 남편 생일을 할 이야기냐. 하여튼 저렇게 교양이 없으니 내가 데리고 다니질 못하지. 나도 같이 다니는 건 또 땡큐입니다. 매번 두 분은 맞지 않은 성격 탓에 티격태격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님 편이었어요. 평생 허리 휘도록 고생만 한 어머님. 여전히 자신이 배우라고 자극하면서 살아가는 아버님. 그래도 좋으니 싫으니 해도 부부는 다른가 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육회부터 홍어찜까지 상이 부러지도록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웬 갈비냐. 호는 비싸다고 돌아도 안 보는 사람인 이거 사부인이 보내신 거예요. 사부인?
정숙 씨, 이 양반이 미쳤나? 사부인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솔직히 그냥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제가 친정엄마가 준비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되는데 참. 하이비 때가 즐기던데 수입산인가 보네. 아 예. 저놈의 영감탱이 며느리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만만이구만. 당신이야말로 하늘 같은 남편 생일상 앞에서 영감탱이라니. 어서 드시기나 하세요 제발. 안 먹어. 먹어. 아이 옆에 내가 그렇게 한참에 두 분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 문제의 검은 봉투 사건이 터졌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니 무슨 택배가 이 오밤중에 와. 택배가 도착을 했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뭔가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지 어머님은 돋보기를 찾으셨고 제가 수포를 보았습니다. 아버님한테 왔는데요. 아버님 생신 선물인가 봐요. 그래. 아인 누가 또 내 생일을 기억하고. 하여튼 이놈의 인기란. 아가, 네가 한번 들어봐라. 아버님은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님이 어떤 젊은 여성과 길에서 함께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보고 계시던 아버님은 그 사진을 보시더니 몸이 굳으신 듯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돋보기까지 쓰고 보신 어머니 또한 기가 막힌 듯 아버님을 노려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요? 아이누가 이런 걸 보내. 아이고 생일 선물 한번 대단하네. 참 할 일 없다. 며느리 앞에서 제대로 어디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 이 여자는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다정하게 걷고 계시는 걸까? 나도 당신만 나 한 번도 못 본 표정이네. 다정하긴. 아이고 그때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길을 물어보길래 내가 그쪽 방향으로 안내하는 중이었지.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하러 데려다 주기까지 하는데. 아이 친절한 것도 잘못이요. 오히려 아버님은 화를 내셨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왜 아이꾸로 왜 잼스. 허장 이런 사진 한 장 가지고 안 며느리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말이야. 참나 기분 나빠서. 아니면 대체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누가 이런 사진을 보내서 생일이 기분 잡쳤네. 그러게요 아버님. 요즘 한가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괜히 아버님 어머님 생일 좋게 지내시니까 불안 일으키려고 보냈네요. 어머니는 아버님의 변명에도 뭔가 개운치 못한 표정이었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부인을 하시니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진이라니.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 하마터면 어머님 아버님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니까. 그거 어디서 온 건지 확인은 해봤어? 응. 그런데 보낸 사람이 주소도 전화번호도 다르더라고. 누가 장난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챙겨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병원에 갔더니 종합비타민제랑 오메가3 드시라고 했나봐. 혈압이 있으시거든. 그래서 약사 며느리한테 연락하신 거야. 영양제 챙기라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날도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 영양제를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다 보니 검은 택배 봉투가 문 앞에 떨어져 있더군요. 봉투도 그렇고 지난번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얼른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또 사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아버님과 그대 그 길을 가르쳐줬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이런 미친놈. 길 가르쳐준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 여자랑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버님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취궁에 아버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술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신경 쓸 거 없어. 알고 보니 그때 그 여자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고맙다고 자라도 대접합니까? 마침 내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거 묻는다고 차 한 잔 마신 건데.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궁금할 게 뭐가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언제쯤 집을 살까 하고. 왜, 집 한대요? 돈이라고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부동산? 참이 사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우리 말고 얘들이 좀 바쁜가? 둘 다 일을 하니 내가 애비로서 애들 재테크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고마워라.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으면 진작에 정신 차리고 돈을 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돈을 못 해줘도 돈을 버는 방법은 알려줘야 할 것 아닌가. 이 사람 참 생각이 없어. 그래요. 난 생각하기 싫어요. 내 머릿속에 뭐 좋은 기억이 있어야 생각을 하지. 그렇게 그날도 두 분은 그 사진으로 다 두셨고 아버님은 그때마다 잘 피해가시더군요. 그리고 그 봉투는 일주일 후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의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진이 기가 막힌 듯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이놈의 영감 들어오기만 해봐. 그런데 어머니, 이 봉투가 지난번 것하고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보낸 것 같은데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길래 이런 사진이 찍혀.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너에게 이런 꼴을 보여 진짜 부끄럽다. 누군가 일부러 아버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 같은데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살았어야지. 아주 오늘은 끝장을 낼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보다 어머니, 이런 사진을 보내는 사람부터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누가 보내는지 알 수도 있을 텐데. 됐어.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 우리 아들 방송국 PD인 줄 다 아는데 절대 안 되지.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말리셨고 결국 그날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님과 대판하셨다고 하더군요. 송금에 빠졌단다. 그 여자한테 상담받다가 이 여자 말이 맞나 틀리나 하고 어찌나 미꾸라지같이 잘 빠져나가는지. 네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 내가 왜 맨날 이 힘든 장사 해가면서 사는데. 뒤늦게 다요 남편을 붙잡고 어머니는 한참 넋두리를 하셨답니다. 남편도 말로만 듣다 처음으로 사진을 보고 기막힌 듯 아버지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 여잔 누구예요? 두 분데 왜 이렇게 손을 잡고 계시냐고요? 내 얘기했잖아. 부동산 하는 여자라고. 하여튼 바쁘래는 또 울어서 왜 쓰잘데없는 소리를 이 할망구야. 요즘 참자마다 했다. 애들 결혼시켜놓고 이제 철들었구나 싶어서. 그런데 집어를 못 준다고. 어이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아버지 진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렇다니까. 그냥 송금 봐준다고 한 거라고. 송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도대체 당신이 언제부터 송금을 볼 줄 알았다고? 당신이 나의 과수평가하는 거야. 나 어디 나가면 관상이나 수상받으려고 줄을 서요. 그렇게 잘 맞는다고. 아버님의 말은 항상 그럴싸했죠. 그럼 당신 남편이 잘나서 그런 걸 어떡해? 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그런데 여자들이 영악해도 알아보고 출러부는 걸 뭐 어떻게 하냐고. 네 아버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봐라. 그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편은 겨우 아버지 어머니를 안정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생각나는 거 없어? 없어. 아버지가 지금은 저러셔도 젊은 시절에는 여자들이 꽤나 따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좀 골치 아프긴 했나 보던데 그것도 옛말이야. 며느리까지 부신 분이 설마. 그거야 모르지. 3살 버릇이 어른까지 간다고 하던데. 혹시나 이 사람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른 여자 좋아지면 먼저 이야기해. 네가 양보해 줄 테니까. 이 사람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난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드라마 보면 복잡한 사람들 최후가 항상 어떻게 끝나는지 네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이로 정신이 없던 어느 날입니다. 약품이 들어오는 날이라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또 돈 이야기를 하려나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엄마. 더 이상은 기진 독에 불을 붙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화는 계속 왔고 결국 받질 않자 남편이 전화를 했더군요. 설마 엄마가 자기한테 돈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아이 빨리 장모님 뜰까봐 난리가 났나 보더라. 저는 그 소리에 놀라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온통 베이컨 닭지가 붙어있는 걸 보았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나도 몰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알고 보니 엄마의 카드값이 몇천이 되었고 그것을 갚지 못해 결국 집으로 잡이 들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엄마의 사치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증 생기겠다면서 매일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더니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날리고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다시는 비단 지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엄마의 사치와 낭비로 갖고 있는 집마저 잡이 들어와 내쫓기게 생겼더군요. 엄마 미쳤어? 다시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시집은 보내야 하고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니? 일단 카드를 썼지. 아니다 결혼했대.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례 한다고 옷 사입고 결혼식을 다 한복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서 청담동에서 맞추고 이것저것 백 사고 결국 엄마는 내 결혼식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치장을 한다고 카드로 썼고 그 카드값을 계속원 내서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딸이 약사고 사위가 피된데 주변에서 결혼 통대라고 하도 그래서 골프장에서 냈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엄마가 있을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 싫어. 니네 집 가기 싫어. 돈이나 좀 줘. 호텔가 이게. 뭐? 엄마 정신 나갔어? 지금 호텔에서 자겠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나도 이젠 지쳤어. 엄마 마음대로 해. 길바닥에서 자든 찜질방에 가든. 저는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오면 어떡해. 우리 엄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자기가 부수한 재벌집 사모님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모아두신 돈인데 그걸 한 푼도 안 남기고 쓸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다니까. 저희 아빠는 워낙 자린고비까지 생활하셨던 분이라 가족은 좀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 한 채와 모아둔 적금까지 제법 많이 재산에 남겨두셨어요. 10년 만에 그 돈 모두 탕진하고 이제 와서 호텔 간다고 돈 달라고 하는 엄마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뻔뻔하게 그지없는 엄마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남편에게도 보기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장모님 모셔와. 난 어차피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 지내는 것도 마음 불편한데 잘 됐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나한테는 절대 안 오겠다고 버티더니 남편 말은 들었네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이 로심란에 계실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내일 쉬는 날이시죠? 저도 월차냈는데 저랑 데이트해요. 데이트? 어딜 가는데?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 신경 쓸 것도 없다. 변변하게 이쁜 아가도 없고 걱정 마세요. 제가 옷 사드릴게요. 제 전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참 너는 엄마한테는 그렇게 무지개 구이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아주 입에 혀처럼 구는구나. 요즘 우리 어머니 힘드시단 말이야. 참 나는 안 힘들고 엄마 우리 시댁 어른들 만나는 거 싫어하잖아. 그거야 뭐 그때는 그때고. 시어머님 너무 옷이 없어서 옷 한 벌 사드리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옷 좀 골라줘. 나보고 네 시어머니 옷이나 고르라고. 엄마는 옷 볼 줄 알잖아. 알았다, 알았어. 네 시어머니 엄청 촌스럽던데. 이렇게 해서 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얼마냐? 어머니, 가격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입어보세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건 내가 싫다. 아니, 이게 뭐가 비싸요? 예, 이게 안 비싸요? 사부인은 잠통이 크신가 봐요. 엄마를 괜히 데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엄마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근데 저랑 겨우 2살 차이 나신다고 들었는데 누가 보면 모녀지간인 줄 알겠어요. 엄마는 무슨 어머니가 관리를 안 하셔서 그렇지 동안이셔. 예, 나이 들어 관리 안 하는 게 무슨 자랑이니? 그렇죠. 제가 맨날 식당에만 있다 보니까 사돈 보시기엔 그러실만 하겠어요. 나이 들어도 여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니 남편이 밖으로 돌죠. 엄마, 무슨... 그러게요. 저도 사돈처럼 코도 높이고 눈도 찢어야 하는데 아니 누가 눈을 찢었다고 하세요? 저 워낙 자연산인데. 아유 왜 이러세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래저래 얼굴에 돈 많이 쓰셨겠구만. 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응수를 하셨고 저는 그 두 분 사이에서 살얼음판을 건넨 기분이었어요. 겨우 어머니 옷 한 벌을 사고는 헤어졌습니다. 아주 여편 내가 싸가지가 없어. 저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지. 엄마야말로 왜 그래.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심란하구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너는 왜 나한테만 난리야.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굴에 돈 쳐들였다고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어? 엄마야말로 모녀관계라는 이야기는 왜 해?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버님 때문에 속상하신데 내 말이 들리니? 여자가 관리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그러니 어떤 남자가 좋아해? 그냥 밥이나 먹으러 들어오는 거지. 그러더니 엄마는 또 나갑니다. 또 어디가? 산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병나. 나도 내일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그렇게 매일 외출을 했습니다. 집에서 매일 우울하게 계시는 것보다 나은 거야. 그렇겠지. 그래도 조마조마해.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건 아닌가 해서. 너희 어머니 돈도 안 드린다면서. 그냥 매일 10,000원씩만 드리고 있어. 이렇게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검은 봉투 사건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진한 봉투가 도착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입니다. 약국으로 아버님의 전화가 왔더군요.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로? 아이고 며느라 나 죽는다. 아이 네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한다. 나 좀 살려다오. 아버님. 아버님의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놀라 부랴부랴 시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님의 머리가 하늘도 안 남아있는 겁니다. 아버님, 어떻게 머리가? 놀랄 것도 없다. 저 영감 그동안 가발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바닥에 가발인 듯한 머리들이 발기발기 찢긴 듯 나뒹굴고 있었고 아버님 목은 졸렸는지 벌겋게 손자국이 나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네가 보기에 내가 괜찮아 보이냐? 아니 그동안 저는 몰랐어요. 가발이신 줄 정말 감쪽 같네요.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이런 알머리를 보이게 하다니? 아이고 부끄러운 건 아나 보네. 가발 아니라 머리 가죽이라도 벗겨버리고 싶은 걸 참은 거야. 어머니는 어느 때보다 화가 많이 나 계셨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던지 남편도 촬영장에서 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그날 도착한 4번째 봉투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도 또 그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아버님의 오매무새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배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사진에 어머니는 눈이 돌았고 결국 아버님의 머리를 부여잡았답니다. 당장 나서요. 내 오늘은 그 여자한테 당신 넘겨주고 올 테니까. 아이 여편 내가 진짜. 아이 내가 이걸 어디가.
아이고 왜 대머리는 싫대. 그래서 그렇게 가발을 꽁꽁 싸매고 다닌 거야. 이혼할 거야.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저나 이 사람 아버지 때문에 일도 못하겠다고요. 그냥 커피 마시다가 옷에 커피를 흘려서 다 가졌다고 했잖아. 응?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난리를 쳐. 그러나 버럭 화를 내는 아버님이 전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저 그 부동산 실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네가 왜? 아니, 아버님 말대로 저희도 부동산에 관심 많아요. 아기도 태어나면 지금 있는 빌라는 좀 좁고 그래서 그 실장님한테 직접 상담받아보려고요. 그러자 갑자기 아버님이 당황을 하시는 겁니다. 역시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아버님의 코너로 보이기로 했어요. 나의 질문에 눈빛으로 응원하고 있는 어머님을 보았고 저는 힘을 내서 아버님께 다시 질문을 던졌죠. 아버님 덕분에 저도 부동산에 돈을 좀 떠보려고요. 송금도 봐주시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셨으니 좋은 정보 주실 것 같네요. 아버님 벙글 웃으며 연락처라도 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해 볼게요.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은 속으로 저게 왜 저러나 하는 것 같았고 어머님은 우리 며느리 잘한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그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으니 아파트라도 하나 줄지 모르지. 얼른 만나봐라. 아버님은 많이 당황하시더군요. 이제 한 만나기로 했어. 알고 보니요 실력이 없더라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남기시고는 방으로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최후의 날이 다가왔죠. 그날은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전동 번개까지 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소화도 되질 않았어요. 일단 검사라도 해봐. 그 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임신 진단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임신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저는 가까운 산부인과를 갔어요. 임신하신 지 6주 되었네요. 입덧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영양결핍 안 되도록 무조건 잘 챙겨 드세요. 제가 임신이랍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아기를 가진 거였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대. 남편은 주변 의식 안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얼른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도 기뻐하시겠지만 지금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드실 어머님께 큰 선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비를 뚫고 어머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가발 때문인지 봉투 때문인지 그날 이후 외출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바쁠 텐데 뭐하러 와? 아버님은 왜 안 나가시고 여기 계세요? 내 집에 내가 있는데 왜? 지난번 이후로 아버님은 저에게 불만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단단히 경계를 하고 계시더군요. 들어가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됐어. 있어기 무슨. 참, 언제는 달달한 거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시더니. 그땐 그때고. 저 들이메이심도 있고요. 그때 멀리서 택배 아저씨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리는 순간 저와 아버님은 거의 동시에 슬라이딩하듯 아저씨에게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역시 젊은 제가 빨랐습니다. 하이일이네. 왜요 아버님? 증거인멸하시게요? 떠놓고 내가 네 쉐면 이혼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아버님이 진실을 이야기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진실은 이미 다 이야기했고. 아버님, 지나가던 애들도 이제는 아버님 말 안 믿어요. 그냥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참 아주 고맙다. 네가 셰비 보기를 뭘로 아는 거냐? 저는 그 사이에 검은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열었죠. 이제는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사진일지. 꽃이 만발한 곳에서 그 여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게다가 활짝 웃으며 아버님과 둘이 다정하게 셀카를 찍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네라는 표말이 있었고 마침 사진 아래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엔 무슨 은퇴한 배우도 위로 여행 간다고 하더니 아버님도 더 이상은 말을 못하고 있더군요. 둘이서 꽃놀이 다녀왔네. 아이고, 땀사스러워라. 그리고 둘이 거기서 자고 왔나 보네. 아이고, 며느리 보기 참. 아이, 정여사가 우울증이 와서. 정여사? 우울증? 네 마누라는 멀쩡해서 여기서 밥집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 둘이서 그러고 시시덕거리면서 밤새 즐거웠겠다. 따로 잤어. 야, 그게 지금 말이냐 방구냐? 당장 나가.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잡히는 물건들을 던지셨고 저는 어머님의 속이 풀리길 바라며 옆에 있던 물이 담긴 그릇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손에 든 물그릇을 아버님께 끼얹었고 아버님은 다시 머리에 있던 가발을 벗겨주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보더군요. 나가. 내가 속아주니까 아주 웃으냐? 내가 바보 참치 등신으로 보이지? 아이,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여? 한 집안이 가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안 나가면 물이 아니라 더한 것도 나갈 수가 있어. 어머니가 주방으로 향하자 아버님은 걸음마 나상여라 하며 나가셨습니다. 그쪽을 향해 어머니는 아버님의 신발을 던지셨고 제가 한 짝에 마저 던져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씩씩대면서 밥을 푸시더군요. 어머니, 아무 말 말어. 네가 보기에도 내가 바보 같냐? 그렇게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우리 아이도 어머니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은 내 임신 소식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두 남편 없이 그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모른 척해. 그러다 아버님 무슨 일 생기면 아무 일 안 생겨.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아버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 남편의 단호함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쫓겨나셨다고. 잘됐다. 엄마, 그런 남자 뭘 믿고 살아. 네 시어머니도 정신 차려야지 이제. 그때였습니다. 여보,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거지고르란 시아버지가 지친 듯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아여 그래. 엄마는 그런 아버님을 보다니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버님도 민망한 듯 화장실로 들어가시더군요. 남편 말로는 이틀 동안 배회하시다가 우리 집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이고 있더랍니다. 이틀간 먹지도 씻지도 못한 아버님의 모습은 거지와 다를 바 없었어요. 어서 씻으세요. 여보, 나 나가봐야 하니. 아버지 옷 좀 챙겨드려. 알았어. 어서 나가봐요. 남편의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있다가 급하게 다시 나갔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프더군요. 물을 떠드렸더니 한 컵을 숨도 안 쉬고 드시는 거예요. 제가 갈아입으시러 챙겨서 앞에 놔드릴 테니 아버님은 건너방 서랍에 있는 VC 수구건에서 욕실 들어가시면 돼요. 차마 시아버님 수구까지 챙겨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버님이 직접 건너방에서 찾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님이 입으실 옷가지를 챙기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가 홀몸도 아니고 거기가 어디라고 간 거야? 나자도 두껍지. 뭐하러 받아줘? 당장 쫓아내. 아버님 완전 거지거리라고 오셨어요. 한 끼도 못 드신 것 같고. 그 인간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사부인 보기 민망해서 어쩌냐. 일단 토이씨 오면 그 대산이 할게요. 그 진짜 원수가 따로 없다. 어머니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너 너였냐? 그래 나다. 전 밖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버님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 뛰어갔는데 마루에 검은 봉투들이 잔뜩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봉투였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께 보내줬던 바로 그 봉투였으니까요. 이게 왜 여기에? 이 영감탱이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뭐? 애들 때문에 이별을 해? 그래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 그래. 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랑 나는 계속 만나야 되겠냐? 이 근본도 없는 여자야. 근본. 돈 한 푼 없는 걸 내가 그동안 사람들 왜 줬더니 아주 지가 뭐라도 된 것 같나 보네. 전 이런 소리를 하기가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저희 엄마랑 아버님 관계는 무엇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오가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버님은 우리 엄마와 내연의 관계였답니다. 오 여사, 참 우리가 진작에 만났어야 하는데 세월이 아쉽구려. 자 선생님, 저야말로 자 선생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지속이 되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님은 홀로 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결혼을 앞두고 드디어 상견례 자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분이 사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엄마, 인사하세요. 이쪽은 아버님. 왜 그렇게 엄마가 말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두 분의 미래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차 선생님이랑 헤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 여사, 부디 행복하세요. 그렇게 두 분은 눈물의 이별을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엄마의 눈에 아버님이 보였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던 엄마는 아버님과 함께 있는 그 정여사를 보았던 거죠. 자신에겐 자식들 때문에 헤어지자고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엄마는 배신감에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어머님의 뒤를 밟아 내연녀와의 만남의 사진으로 찍었고 그 사진들을 아버님 이름으로 하나하나 보냈던 것이죠. 더럽고 추악한 인간. 결국 애들이 아니라 새로 생긴 여자 때문에 날 버린 거였어.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사진들을 보내냐? 그래, 내가 보냈다. 당신만 오라보니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해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남편은 뭘 믿고 저러나 싶어서 우리 아내랑 거랑은 달라. 차원이 다르다고.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시아버지도 함께 있는 곳이 미칠 것 같더군요. 두 분 다 여기 계실 자격이 없어요. 더욱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제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과 이혼을 하고 집에서 빈몸으로 쫓아냈고 저 또한 엄마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엄마도 순정이 있는 사람이야. 나그일 때까지 반성은커녕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우는 엄마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저와 남편은 허탈했죠. 그렇게 검은 봉투에 대한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시던 가게를 그만두셨고 작년 겨울 태어난 한슬배기 수녀를 돌보고 계시죠. 얘 뒤집었다. 드디어.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님은 종이박스를 줍고 쪽방에서 지내신다고 하고 엄마는 찜질방에서 욕실 청소를 해주고 먹고 잔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좀 충격이었네요. 신뢰할 수 없는 남편을 한평생 떠받들며 살아온 시어머니가 안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자식 때문에 남편을 계속 끼고 산 거였겠죠. 자식이 뭔지 부모도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건데 말이죠.
물론 바람을 피워가면서 행복을 찾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험을 해보시며 자녀분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